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한 달, 인데 한 달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데 넘어갈 거야. 우리 엊그저께 국시정책 끝나는데 10번을 더 했어, 10번을. 그런데도 겨우 목표치는 끝냈는데, 몸은 괜찮았어? 토요일, 일요일 날? 아팠어. 내가 너 삼겹살 먹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규 회복법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원규를 빼놨는데, 너 근데 앞으로 계속 그래. 앞으로 이제 국제법 들어가지. 그러면서 또 순환을 한다고 하면서 순환하면서 이전에 했던 거 노트 필기라고 조금 봐둬야지. 못 쫓아 가다 보면 이전에 거 다 머릿속에 지워져. 그리고 이제 너 석 달 이상 넘어가니까 이제 지친다. 운동까지도 그 사이사이 집어넣고 이게 이제 고시 생활이야.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뭐 등등 그거 빼고 하다 보면 더 힘든데 문제는 네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라고는 그러는 그건 시험 다가와서 그 얘기고 그거 하되 네가 정말 불필요한 시간 줄여버리고 대신 안 하는 애들과 공부량을 네가 공부 질로 쫓아가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따 가서 얘기하고 에어컨도 좀 틀어달라. 에어컨 좀 덥다 그지? 일단은 노트 꺼내. 노트. 야, 너 내 수업 들어봤는데 맨날 필기하는데 막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으면 너 뒤져. 그리고 노트 지금 나 좀 봐봐. 일단 요렇게 써. 요렇게 쓰고 너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저 문방구 가서 가로 노트 사.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넣어놓고 그 가로 노트로 보는 게 집에 가서 한번 쭉 보는데 칠판 모습 그대로 하는 게 더 기억이 더 재생되고 좋아. 신학대학은 말이 신학이면은 다 종교 다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만 배우지? 근데 하나님이 가슴 속에 안 왔어? 오시긴 하셨어? 재작년에 여기 또 교회 오빠가 하나 앉았었는데 뭐 종교 갖고 뭐하고 믿고 뭐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모태 신앙이다 뭐다 뭐 모태 신앙이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너 혹시 선교하려고 외모고시 하냐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서부터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걔 머릿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반, 반 하나님적 언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라고 했더니 애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아들었는데 뭐냐면 너무 종교성에 치우치면 그것이 이 실제를 잘 모른다. 라는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친 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야. 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 하나님 정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가르친 건 하나님 쪽이야 반 하나님 쪽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이야 이 새끼야 라고 그러면서 애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거는 터득한 것 같아. 집안이 너무 기독교 집안 되어가지고 어렸을 때 꼭 있지. 교회를 일찍 다녀도 중고등학교 때 이거 믿어야 되니까 회의감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맞아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뭔가 종교라는 세계와 현실 세계이 조화롭게 내가 어떻게 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못 배웠어. 나이 30대까지. 그거 된 상태에 여기 오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야, 여기 그 그 가서 선교하다가 이슬람국가 선교하다가 처벌되고 도망가고 문제 일으킨 거 되게 많아 외교부에서. 꼭꼭 그렇게 해. 야 그러면 신학대학 가서 교회에서 가는 거 그거 선교하는 거 어떻게 니 그건 뽀다구가 안 난대. 그런 식의 이 세상 연지 모르고 하는 애들이 종교성이 너무 강화되면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어떤 세상에 살았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어, 왜 목사 신부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스님 그러네. 스라고 불러야지. 너 그런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무슨 생각 드냐? 어? 뭐가 좋아? 그건 내가 조금 어, 어원을 줘서 그러니까 승려, 승님 하니까 이음자가 스님 글이 된 건데, 근데 그런 그건 다 통칭해서 그런 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 그래야지. 목사 하듯이 스 그래. 뭔가 되게 편협해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살던 애인데 어쨌든 나중에 자네 이제 거긴 빠지지 않았으니까 됐고. 그러나 또다시 잠깐만 얘기해주면 열심히 배우는데 이 모든 것이 윤경철 선생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내가 애들이 헷갈리지. 자, 일단 2023년 예비순환. 예비순환인데 우린 사실 1순환이야. 국제법, 오리엔테이션. 그 선생님은 자,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은근히 말 안 듣는 게 있구만. 아까 가로 노트에 나중에 서면 그대로 붙이게 하려고 일부러 옆으로 돌려줬는데 또 지 고집대로 다 선생님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거 좀 은근히 고집불통했구만 저거. 야, 처음에 오면은 선생님이 98년 5월서부터 여기서 강의를 했어. 24년 차야. 24년 차인 애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고시를 붙게 만드는 건지 떨어지게 만드는 건지 그걸 모르겠냐? 너 3살 때부터 했어. 너 3살 때부터. 너 소설도 지금 너 같은 애를 계속 그려왔으니 벌써 말 안 돼. 약간 고집이 있구만 또. 응? 그래 그래. 고집이 없어서는 안 돼. 있긴 있어야 되는데 좋은 고집 또는 생산성 있는 고집. 어이씨 왜 필요 없어. 자 먼저 준비물. 야 이게 논리와 판단인데 최근에 내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 법률 판단을 바꿨구나. 바꿨구나. 법률 판단 정통 IL 국제법이 상중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하나가 선생님이 고민스럽게 만드는데 자 완전히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오늘 진도도 나가긴 나가야 돼. 진도는 중간서부터 나가는데 앞에 부분은 다 대처하게끔 해줄게요. 근데 법리라고 하는 말이 자네 나이 때쯤에 쓰면 학회 가서 국제법계 세미나 가서 등등 하는데 자꾸 선생님이 법리가 그게 아니죠. 법리가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고 그리고 그 말은 지금도 들어도 약간 오싹해 긴장해. 따라합시다. 따라할 땐 따라해. 왜냐면 처음 배우는 용어니까 일단 말로 한 번만 탁 내면 조금 익숙해지니까. 예? 한 번만 따라해. 주리스, 프루던스. ICJ 판결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소위 주리스 그러면 법 내지 규범이란 뜻이고 프루던스는 말 그대로 심사숙고야. 심사숙고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법적 이치, 법적 이치, 올바른 이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 법적 이치.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에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데서도 뭐 표결을 할 때 분쟁 당사자 원 6장과 52조 3항의 의관 결정을 할 때는 기권하게 돼 있어. 오케이?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치를 배우면 게 판단이 되는 거는 우리가 모든 이 법리를 배우고 이 법리에서 이제 뭐가 나오면 따라합시다. 룰, 규칙 이게 나오겠는데 이 규칙이 사실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적용을 해서 일단 뭘 할까? 그것이 합법이다. 리걸하다. 불법이다. 일리걸하다. 라고 판정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리걸 갖고 뭐가 리걸이냐 갖고 요새 김남국하고 검찰하고 싸우다시피 국회의원이라고 뭐 코인 보이 못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맞죠. 근데 국회의원에 있으면서 이해 관계자한테 미정보 공개를 제공받아 등등 했다.
걔가 뭐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중에 등등 했다는 건 도덕 윤리 위반은 되겠지. 법 위반은 아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에, 이건지 여부는 이게 달려 있는데 이게 주리스프루던스에서 나오고 주리스프루던스 속에 그 이전에는 뭐 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어. 가치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나오는데 그런데 잠시 딴 얘기. 선생님 이번 시간은 국제 법 시간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중심으로 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하고 있는데 외면에서 크게 우리 루만의 사회 시스템처럼 이름 얘기하면 이상하게 정치 세계 또는 정치학, 팔러틱스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거야. 실제로는. 그런데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 법학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은 하지 못하면서 이 영향받는 거를 굉장히 이겨내려고 굉장히 또 애를 써. 권력 세계의 좌충우돌, 약육강식을 이겨내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되게 이겨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IC 판결도 그렇고 쓰는 말이 하나 있어. 이겨낼 때 그러니까 남북한이 너무 정치 군사 관계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항구적이지 못하다. 서로 규칙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성 있고 제가 이렇게 정당성 있고 분쟁이 나면 분쟁의 방식에 따라 해결하고 그래서 온전하게끔 유지하자 라고 하면서 이 법의 세계를 정치 세계로 확장시켜 나가는 전체적인 작업을 뭐라고 부르지 혹시? 따라합시다. 룰 오브 러. 흔히들 말해서 법의 지배라고도 그러고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 등등에서는 법치라고 한 건 이 규범 세계를 정치 세계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 등이야.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판단해서 리걸 일리걸이고 리걸 하다면 그 다음에 봐봐.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 리걸 하다면 따라합시다. 리지티머시 뭐야? 적법성, 합법성, 적법성 내지 합법성 이게 나오는 거고 근데 적법하다고 합법하다는 거하고 다음에 얘기할 거는 또 다른 차원인데 만약에 적법성이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 여기에 어떤 관념까지 부과된다면 이 관념 이 부분은 내가 생각하기엔 국제법학에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다른 학문의 분석 대상인데 관념까지 부과되고 지속된다면 이 적법성, 합법성이 뭐까지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 legitimacy, 정당성, 정당성. 미안, 이게 잘못됐다. 따라합시다. 미안, 내가 잘못했어. 내가 legality. 미안해. 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아침에 일어난 게 얼마 안 돼서. legality, 적법성, 합법성이고 legality. 그 다음에 지속되고 관념까지만 legitimacy, 정당성까지 갖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픈 앤데 아프다는 걸 몰랐는데 수업 교재물을 안 갖고 와서 선생님이 손내 규칙을 위반해서 때렸다 하는 것은 뭐야? 적법성은 있어. 근데 아프다는 걸 못 알아챘고 아팠다면 안 때릴 수도 있고 훈계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뭐라고? 그건 규칙에 있는 건데 이거는 없을 수도 있어. 자, 이게 참 문제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간다 하는데 어떤 거는 여기에 있고 이게 없을 수도 있어. 오케이? 심지어는 이게 없고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네가 판단을 해봐야 돼. 가장 좋은 건 뭐겠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오케이? 이럴 때가 아마 법치
법의 지배 힘이 가장 강하겠지. 그지? 그런데 만약에 불법이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니? 불법으로 판정되면 바로 불법이니까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으니까 바로 가해자는 따라합시다.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게 성립돼. 책임. 책임.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 건 책임이 생기게 되면 법에서는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책임 뭘로 질래? 따라합시다. reparation. reparation은 손해배상이라 그러는데 이 손해배상은 돈으로 주는 거 이상의 것이야. 오케이? 이게 더 큰 개념이야. 금전배상이라는 게 자네들 되게 배상 그러면 자꾸 돈 얘기하는데 간편해서 그렇지 금전배상은 따라합시다. compensation. 금전배상은 대략 compensation 그러고 그보다 더 큰 거야. 이거는 금전배상, 금전배상에다가 원상회복에다가 재벌 방지에다가 그 다음에 사죄 등등을 다 포함한 말이 reparation이야. 이걸 해야지 완전히 가피 관계가 끝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판단이라고 한 것은 특히 이 고시 문제에 보면 자꾸 뭐가 나와요? 케이스가 나와. 사례. 오케이? 사례는 어떻게든지 판단하라 하면 일단 뭘 해야겠어? 여기서부터 이거 도청해야지. 그러면서 답변을 하면서 묻는 말. 묻는 말에 최고의 성의로 부응을 해야 될 거야. 이거를 다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법의 세계고 나중에 학제 통합 논술 들어가면 거기에 이것까지 결부하고 네가 어려워한다는 이코노믹스까지 동시에 물어볼 때 대가리가 터져. 근데 애들 다 해.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다 붙을 수 있는 게 고시야. 오케이? 물론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전체 합격생이 명수 왔다 갔다 해도 항상 매통 1년마다 차이는 있는데 한 65%가 서울대인데 고대 애들이 붙어. 나머지 학교 학생들은 35% 갖고 비집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메일로 물어봤는데 65%가 그런데 자기는 지방대인데 할까요 하지 말까요? 라고 벌써 그런 걸 물어보는데 내가 뭐라면 벌써 쳤다고 하지 말라고 라고 그랬고 그런데 또 하나 그런 게 있어. 어, 참 역설인 게 자꾸 니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생각의 결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깊은 시간. 아이고 미안. 이게 뭐 왜 익혀져 이게. 잠깐만. 왜 전화가 나한테 오지? 자, 내가 차를 바깥에 열쇠 주고 왔는데 못 찾아서 그런가? 참, 네. 그, 아무튼, 이 영역 하면서 스님이 이 책 만들어낼 때 한 5년, 6년 동안 쓰느라고 그때 아마 프린트를 했을는지 모르는데, 그, 이 2020, 작년 전에 나왔을까? 21년까지 학제 통합 논술 문제에 국제법 관련된 건 여기 다 써놨어. 그래서 책이 두고. 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도 그건 따로 낼까 등등도 생각했는데 어, 따로 내면 팔리지를 않는다. 출판사에서 난색을 표시해가지고 그냥 다 집어넣는데 7급도 그걸 그대로 써. 근데 7급도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져. 요새 문제가 다 어렵게 나와가지고 참 힘들다. 근데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남들보다 점수가 좀 더 잘 맞으면 되니까.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대신 미리 얘기합니다만 법학의 세계, 정치학의 세계, 경제학의 세계를 슥슥슥슥슥슥슥슥 넘나들 줄을 알아야 돼. 굉장히 심도 있으면서 딴 거, 원래 뭐, 이 학제 통합 논술 할 때 뭐 예술, 철학, 뭐 문학 또 물어볼 수 있다 그러는데 안 나와. 딱 세 가지만 갖고 왔다 갔다 해.
자, 그래서 판단,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왜 또 정통이란 말을 붙였냐면, 원체 사이비 책이 되게 많아. 어디? 학원 교재.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놓은 것도 있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써놓은 거에 대부분이 뭐냐면 밑에 주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이고, 옛날 이론 갖다 써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불시시키려고 해서 내가 정통 그런 거고, 그건 얘기하면서 하겠지만, 밑에 주 보면 되게 많지. 오케이? 그 다음, 상위, 국제법이 주체야. 중이 객체야. 하가 이유법, 플러스 International Economic Law. 야, 주체는 소위 쉽게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누가의 주요 행위자냐. 한다면 객체는 어디서의 문제야. 이게 굉장히 밀접한 이유가 있는데 옛날에 김창규 교수가 경희대 김창규 교수가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가축이 우리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우리에 들어가거나 가축이 집에 들어가는 건 되게 어색하지. 이것처럼 밀접하다고. 그래서 국가들이 영토 갖고 해양 갖고 우주 갖고 자기들의 권리 의무를 다룬다. 라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데 어, 일단은 이 주체에서 책 봐봐. 책 상권 봐봐. 상권에 목차 봐봐. 목차. 아니야 참 이렇게 맨 처음 야야 맨 처음 한 장 넘겨. 맨 처음 한 장 넘기면 제2판 소문돼 있어요. 오케이? 거기에다가 여긴 페이지가 없어. 자네가 그냥 밑에 자네들이 1페이지라고 써. 거기서부터 계속 페이지 적어. 여기 또 할 얘기도 많아. 1페이지, 2페이지. 특히 2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왜냐면 가끔가다 여러분 지치고 그랬을 때 정신교육 시간에 써먹을 말들이니까 좋은 말들. 그 다음 3, 4 계속 페이지 적어. 3, 4, 5까지에 대해서 내가 건드리는 거 말고 일단은 쉬는 시간마다 거기 누구한테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볼 필요 없고 이 책에 굳이 어떤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둬야 돼. 그 다음 6페이지 논리의 횡적 구설을 위한 국제법 체계 논리의 횡적 구설을 위한 국제법 체계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제법 우리가 배울 전체 영역을 그냥 한 면에 선생님이 옛날에 워드 치는 거 처음 배웠을 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법의 연원, 뭐 조약 관습, 조약부 해법 등등 나와서 맨 밑에 인적 규율 대상, 주체 쭉 나머지 등등이야. 오른쪽이 객체. 그리고 이 전체가 맨 밑에 보면 국제법이야. 그리고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왼쪽에 밑에다 써 살짝 이론적으로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고 왼쪽으로 이론이라고 쓰고 각국 관행 오른쪽에다 실행이라고 쓰라고. 거기도 자꾸 눈여겨봐야 돼. 오케이? 나 좀 봐. 이게 책이 두꺼워지니까 첫 번째, 너 이번에도 분철할 거야? 고민이야? 하지 말기를 원해. 더 개수만 하죠. 그리고 이게 두꺼우니까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좀 해. 아유 씨 답답했더라. 딴 거 중고를 앞에다 올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놔주고 해야지. 괜히 손으로 그냥 엇걸어 잡지 말고. 그래. 그 대고. 그 다음에 국제법 공고 방법 넣어.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 여기도 일단 자네들이 읽어. 어? 자네도 읽어. 근데 하면서 자네 지금 뭘 모르는 것 같다면 내가 또 다시 와서 얘기할 때 페이지를 얘기해야 돼. 굉장히 오늘 중으로 다 읽고 지금 다 안다가 들어올까 뭔 말인지 몰라도 계속 심심할 때마다 읽어. 빨리 고시 스타일의 국제법학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 그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계속 페이지 적어와서 13페이지로 가면 국제법상 가치충돌 사례가 있어. 가치충돌 사례. 14.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임의규범과 강행규범이라고 했는데 임의규범이 무슨 말이니? 혹시 미스터
야, 야, 너 쉬는 시간에 얘 카톡 좀 가입 좀 시켜. 어? 뭐내 핸드폰에다 해가지고. 임의규범이 혹시 무슨 말이야? 이런 경제부 배웠다면서? 자, 임의라고 하는 말은 아유 참 이래서 이 골치 아프네. use dispositivum 이란 말, use라고 한 말은 JUS 써도 되고 IUS 써도 돼. 발음은 똑같이 use라 그래. 주스라고 그러지 마. use야. 법, 규범 그런 뜻이야. dispositivum 하면 영어로 dispose 처분하다. 한다. 자기가 알아서 처분하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라고 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임의라고 할 말이 임시적인 뜻이 아니라 consensual norm이란 뜻이야. consensual norm. 합의적인 규범. 어? 자, 임의라고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공부할 때 자네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한자 말이 너무 취약해서 한자 용어도 다 우리 앞에서 다 했는데 이런 말이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을 체포영장도 없이 경찰서에 끌고 왔습니까?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리고 왔다. 그런 말도 해. 그게 뭐냐면 체포영장 없지만 지금 이러이러하니 빨리 경찰서 가서 조서 좀 받으셔야 당신이 누명 안 쓸 거야. 경찰서 갑시다. 줬어. 하고 데려왔다요. 그러니까 동의로란 뜻이야. 오케이? 합의적으로. 오케이?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규범. 즉 국가 간에 합의가 있으니까 같은 말, 의사합치 같은 말, 동의에 의해서 구속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합의에 의하면 변경될 수 있고 또 다른 합의는 구속력이 소멸할 수 있는 규범이 임의규범이고 국제법의 대다수는 다 임의규범이야. 그런데 임의규범이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A하고 B하고 어떤 조약을 체결해. 임의규범이야. 그러니까 조약을 임의규범인데 조약을 체결하면 바인딩 포스 구속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 꼭 해야 돼. 안 하면 책임 충당해. 그런데 하필이면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생기면 A와 B한테 권리, 의무, 반대로 얘한테는 권리, 의무가 생겨. 항상 규칙이 만들어지면 당사는 권리, 의무, 의무, 권리. 내가 권리면 얘 의무, 얘 권리, 의무. 가 생기는데 내용이 뭐냐면 하필이면 내용이 C국을 같이 침공하자, 침략하자 라고 하는 합의도 지들끼리는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 된다고. A, B가. 그래서 아무 죄 없는 C가 뭐죠? 국가적 파탄이 나는 일이 전형적인 임의규범 세계에서의 큰 폐해야. 이런 방법이 난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다 보니까 이후에서는 일단 주권국가니까 주권국가 간의 합의, 동의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못하게 해야지. 즉 공동체 전체, 공동체 전체, 국제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규범, 근본적 이익을 위한 필수적 규범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합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가 없다. 합의에 의해서도 배제할 수 없는 규범이다.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자네하고 계약을 했어. 뭐냐면 나를 죽이면 자네가 얘한테 10억 주기로 한다. 라고 하는 거 자네들끼리는 법인데 그게 일반화되면 이 사회 전체는 어떻게 돼? 무너져 버린다고. 바로 여기서 근본적 이익이라고 이 근본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반하게 되면 아예 존립도 보장 위반하게 되면 아예 존립도 보장하지 못하는 이란 말이 근본적이야. 위반하게 되면 아예 존립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한국말이 그냥 근본적이나 기본적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이나 하겠지만 이 법학에서 쓰이는 용례가 따로 있어. 이런 뜻으로만 쓴다 이거. 오케이? 주로 이럴 때 쓸 때는 fundamental이란 말을 써. 다만 번역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실수를 해서 fundamental을 기본적으로 번역한 사람들은 난 굉장히 좀 거부하는데 왜냐면 영어 어원을 따지면 돼. fountain
밑에서 호수에 물이 나오는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인 건 아주 베이직은 그냥 기초적인 거야. 어감이 상당히 틀려. 그래서 내가 맨날 앞에서 얘기하는 거가, 내가 자네를 이렇게 팔뚝으로 이렇게 툭 쳤어. 좀 세게 쳤어. 자네의 근본적 이익이 침해됐지. 라고 자존심 강한 애들은 네! 그러는데, 이게 자꾸 스님 뭐 가르쳐주고 그게 용례가 제대로 알고서 쓰나를 확인하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뚝 때려가지고 네가 졸립이 위태롭게 됐다. 죽었냐? 중상 입었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말을 한국어 국어적인 의미로 알지 말고 앞으로 계속 그래. 이 국제법학에서 전제된 개념이 따로 있다고. 그 시각대로 알아들어야지. 이건 조금 깊이 생각을 하고 여기에 용례를 따라와야지. 그냥 국어적인 의미로 계속 들으면 너 맨날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 말장난 유희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 뚝 때렸어. 근본적인 이익이 침해됐냐? 아니야. 근데 내가 너 칼로 푹 찔렀어. 근본적 이익 침해됐냐? Yes. 오케이? 그 다 말이 틀려. 오케이? 이 근본적이 이런 규범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원래 국내 형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강도짓 하지 말라 라고 했던 있던 규범이 국제법 규범 세계로 들어왔어요. 따라합시다. 유스코겐스. 유스코겐스의 1차적인 정의가 국제 공동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란 말은 뭐니? 없어서는 안 될. 이란 뜻이야. 필수적은. essential이란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규범이다. 그러니까 이게 강행규범이란 뜻이야. 강행규범 그러기도 하고 절대규범, 절대규범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강행이나 절대란 말은 같은 말인데 영어로도 알아둬야 돼. 따라합시다. peremptory norm, peremptory 알아 그러는데, 그래서 너는 야 국제법 시간이라고 국제정책 시간이랑 똑같은데 너 필수적인 장비들 왜 없냐? 지도도 없고, 어? 태블릿도 없고, 지도 갖고 다녀야 돼. 너 이따 갖고 와. 이따 내려가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네들이 이 잘하려면은 영어 잘해야 돼. 그리고 학교 통합 논술 맨날 영어 지문이 두세 페이지 꼭 나오는데 평상시 공부만 영어 아예 보지도 않아. 어? 언제 없어진대? 학제 통합 논술이? 학제 통합 논술이 없어진다고? 들어봤어? 뭐? 어디서 찾아보냐?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어. 학제 통합 논술이 없어진다고? 피셋이 없어진다고? 학제 통합 논술이 없어진다고? 그래 학제 통합 논술이야. 야, 그러니까 이런 게 슬쩍 뭐 국제경제법 안 나오고 어디 공식 발표도 하기 전에 뭐 공지된 것도 아니고 자꾸 이런 일들이 너무 난무해. 비공식적으로. 난 지금 학제통합 논술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또 난생 처음 들어본다. 알아봐 너 좀. 네 친구나 누구나. 어? 너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또 경천 지동할 일이야. 왜냐면 그게 없어지게 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런지 모르는데, 그러면 영어 번역 장면 자유장면 그 실력 없고 또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지금 외교부 들어가는 애들이 영어 실력 너무 없어. 그것도 들어봤어? 그래 그래. 그건 뭐 그런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 바뀌는 거라면 어느 날 갑자기 바꿔도 상관이 없지만, 죽어라고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갑자기 과목 없앤다면, 원래 필셋도 그게 시행한다고 한 지가 4년 전, 5년 전부터 미리 공고하고 나서 준비 기간 주고, 근데 없애는 것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랬는데 뭘 없앤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냥 애들이 썰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얘기 사이에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난무하게 되면 수험생활 이렇게 행정부에서 그렇게 관리 안 한다고. 너가 좀 물어봐. 뭐 같이 들은 친구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나도 여기서 듣지도 못한 소리인데 무슨.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네가 만약 얘기 안 했으면 이제 이럴 수도 있지. 잘 얘기했어. 나는 죽으라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마음속 아이씨 뭘 2년 뒤에 없어지는 척 왜 봐. 이게 나겠으면 끝장나는 거지 뭐. 정부 비대칭형 이런 건데 뭐. 그러니까 없어질 리가 없는데. 왜냐면 너무 분리된 세 과목만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이 종합 능력이 없어. 왜냐면 옛날 연대 노기현이 걔가 얘기한 게 왜 이걸 하는가 했더니 들어가서 알고 알겠다던데 맨날 담당하는 업무가 맨날 이 세 가지 갖고 맨날 아이디어짜 내고 전략자 내고 보고서 내고 그냥 학제통합 논술에 배웠다면 고민거리 했던 게 자기는 실무로서 그냥 다가오더라. 그래서 이걸 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그랬는데 뭘. 혹시 너 좀 진짜 봐야 돼 좀. 어? 아니 다시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진짜 그랬냐 뭐냐 등등등. 왜냐면 만약 그렇다면 아예 2025년, 23년, 24년 너 25년쯤에 붙을 거야? 야, 참 골치 아프네. 그 얘기 들으니까 나도 힘이 뚝 빠진다. 왜냐면 학대통합 논술까지 국제법 여기 나온 거 가르칠 사람이 나밖에 없어. 실험장에서. 그래서 책이 두꺼워지고 등등등 하면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진다? 이제 이런 애들은 아, 저거 내가 부르장 없어지면 왜 보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근데 학제통합 논술에 개별적인 나왔던 것들이 모두 나오면 국제법 영역으로 또 나와. 그러니까 국제법 영역이 감히 확장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었어. 이유법 같은 거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게 나왔거든. 근데 그게 없어진다면 교수들은 다 묻고자 하는데 그럼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야. 어쨌든 그러면 공부하는 양은 똑같아. 어마어마히 치는데. 근데 좀 알아봐야겠다. 자, 뭘 얘기하려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영어로 포렘툴인데 네가 그 태블릿을 들고 다녀서 그 영어 사전 등등 일일이 손가락으로 찾아봐야 돼. 왜냐면 뭐 시사 언론 그 뭐 헤럴드 트리뷴 등등이 잘 안 나오는 용어야. 법률 용어라. peremptory 절대적인 강행적인 그런 말이라 그래.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필수적이니까 근본이 보니까 예외를 허용하지 않아. 0.001% 예외도 허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임의규범 지들끼리 했어. 침략하자. 근데 강행규범의 지위를 갖고 있는 규범 안에 규칙이 침략 금지 의무라는 게 있어. 침략 금지 의무 등등등. 노예제 금지 의무, 식민지배 금지 의무, 인종차별 금지 의무 등등이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는 임의규범하고 강행규범이 충돌하는 상황이야. 그럴 땐 충돌할 때 항상 뭐가 우선한다? 항상 강행규범이 우선한다. 이 규범은 이런 규범은 조약법 협약에 따르면 무효된다 또는 53조 종료된다. 무효되어 종료한다. 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현대국제법은 특징이 뭐냐면 규범에 서열이 존재한다. 규범에 위계가 존재한다. 라고 그래. 요즘 국제법은. 그런데 거기 2번 당사자효 따라합시다. C 옴네스. 임의 규범이 당사자효야. 그게 바로 이런 규범 자체의 속성이고 이건 얘들한테만 효과가 미친다야. 당사자효. 그런데 봐봐.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 이익 보호를 위한 거니까 그 규범은 A, B, C, D, E 모두에게 효력이 미쳐. 서로가 서로한테. 오케이? 그런 거를 뭐? 대세적, 세상 모든 국가에 대한 효라 그런데 따라합시다. 에르가 옴네스. 그래서 임의규범 이코로 당사자효. 임의규범, 강행규범 옆에다가 규범의 성질 쓰고 당사자효, 대세조 옆에다가 규범의 대상. 그러니까 성질, 대상 그 용어가 언제 어디서 뭘 얘기하는지를 빨랑빨랑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임의규범, 강행규범은 규범의 성질. 영어로 캐릭터란 단어를 써. 그 다음에 규범의 대상. 당사자 대사용. 이 위아래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철학적으로 의사주의는
바로 이미규범의 의사주의 법철에서 나온 거야. 법은 주권국가의 의사에서 나온다. 근데 객관주의란 말은, 자 봐봐. 객관주의, 이 말이 국제부에 또 처음에 어려워. objective. 이 여러분들이 objective는 자꾸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주어진, 부정을 할 수 없는, 따라서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란 뜻이 objective. 앞으로 국제부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objective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분필이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그래서 나도 얘를 분필이라고, 자네도 분필, 얘도 분필이라 부르지만, 오케이? 주관적으로 보면 여기 빨강이 있다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objective, 이 objectivism, 객관주의 이코로 따라합시다 보편주의.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니까 모두에게란 말이 보편, universal이라는 단어를 써. 보편주의와 객관주의는 같은 말이야. 자, 더 쉽게 얘기하면 아까 see omnes란 말은 우리가 우리 국내법에 따라 채권적 효력이라고 그러고, 에르가 옴네스, 그러니까 모두에 대하여라는 뜻이야. 이거는 물권적 효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민법 배우고 보이는 애들한테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를 더 쉽게 하던데, 참고서만 자네들 지금 헌법 수업 들었나? 헌법 준비는 아직 안 돼 있어? 아이씨, 옛날하고 똑같고 헌법도 안 배우고 국제법 이것도 배운다 그러니. 아, 되게 지금 러스쿨이 생긴 학교는 없어졌지만 옛날 법학과 있을 때 1학년 때 민법 청칙, 법학 개론을 배워. 2학년 때 헌법, 민법, 형법을 배워. 기본 과목이야. 3학년 때 헌법의 세부 상세한 행정법을 배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헌법, 행정법 같이 한 사람 많아.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형법의 형사소송법 배우고 민법의 민사소송법 배워. 4학년 때는 전 법 영역의 케이스, 판례 공부하다가 4학년 끝나. 그리고 졸업한다고. 오케이? 요즘 로스쿨은 그걸 다, 이 민법 총칙 그거는 다 배우고 왔다고 치고 2, 3, 4를 한꺼번에 때려 세우는데, 자, 채권은 권리 의무 관계가 서로 상대방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돈을 예금했어요. 누가 채권자야? 여러분, 예금주가 채권자고 은행이 채무자야. 오케이? 그래서 자네가 그 통장 들고 돈 주시오 하면 줘야 돼. 다른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안 줘. 물론 요새 너 그 ATM기도 다른 은행 거 카드 하면 주는데, 그건 얘들이 이제 나중에 달라고 해서 이제 수수료 내고 하는 거지. 그 은행에선 가져와. 오케이? 다른 통장 갖고 이 은행 가서 담은 건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 끼리끼리만 효력이 있어. 그게 채권적 효력이야. 오케이? 약속, 계약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물권적 효력은 이 건물이 선생님 거라고 생각해봐. 물권이야. 그럼 이 건물은 내 거다라는 걸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느냐? 문재인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윤석열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오케이? 이 동네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도 있고, 바이든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푸친 내지 김정은한테도 이 건물은 내 거야라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확 방사효 쫙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게 뭐야? 물권적 효력이야. 오케이? 에러가 없는 수적 효력이라 그런다, 우리 국제부에서는. 오케이? 가령 또 조약집도 안 갖고 왔지 또. 아이씨. 여기 봐봐. 여기 봐봐. 하나만 가르쳐 줄게. 중권 봐봐. 해양법 봐봐. 해양법에 186조인데 136조인데 120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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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공동유산 136조. 자, 쉬메저라고 하는 것은 저 태평양하고 인도양에도 있어요. 한 2000m 너머에 니켈, 망간 등 어마어마한 광물질이 있는 그 쉬메저는 옛날처럼
무주지라 해서 먼저 가서 내 거다를 안 하기로 했어. 그러면서 조약이 이렇게 집어넣는데 잘 봐. 심해저와 그 자원은 인류 공동 유산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 쉽게 말해서 갈 수 있어서 먼저 채취해서 선진국이 옛날 유럽 국가가 하든지 그러지 많이 배제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자원은 인류 공동 유산이다. 라고 하면 자식들아 이거는 인류 공동 유산이야. 라고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아. 누구한테 효력이 가는 것 같아. 지구상 모든 국가에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오케이? 암기해야 돼. 136조. 심해조와 그 자원은 인류 공동 유산이다. 그러나 나중에 배웠지만 심해조와 그 자원이 인류 공동 유산이라는 게 강행 규범은 아니야. 강행 규범 이코르 대사적 효이지만 모든 규범 강행 규범이 아니면서도 대사적 효력은 있을 수 있어. 그건 나중에 공부해. 나중에 공부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아니면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일반적으로는 다 뭐야? 임의규범. 합의해서 만들어져. 그리고 자기한테만 효력이 있고 그것은 주권국가 의사에 합치해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는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짓밟는 일을 법리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붕괴시킬 수 없는 규범이 있다. 강행 규범이다. 유스코겐스다. 오케이? 다시 한번. 유스코겐스가 뭐라고? 강행 규범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식의 멍청한 얘기는 안 하겠지. 나는 서울대 전자공학과 하고 기계공학과 애들이 수업을 들어온 적이 있는데 갑자기 외시를 하겠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것 같은데 이미 저쪽 이공계 지식에 너무 몰두가 돼서 그런지 이 뇌가 이게 안 바뀌더라. 하나도 못 붙어. 하나도 못 붙어. 근데 왜 못 붙을까 나도 궁금했는데 딴 데서 배우고 온 놈이 나한테 갑자기 강행규범인 줄 알아. 유수가 뭐니? 했더니 강행. 코긴이 뭐니? 규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가 못 붙는 이유를 알겠다. 이게 이렇게 기계적이더라고. 아까 유스가 뜻이 뭐라 그랬어? 이런 평범한 라틴어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이미 그렇게 2년을 알고 있으니 될 턱이 있나? 왜들이 왜 이렇게 기계적이야? 암기적이고. 아우 답답해가지고. 자, 일단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우는 것들인데 이런 규칙들이 계속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 굳이 일단 요거는 기초적에서 얘기했고 또 넘겨. 또 넘겨. 15페이지 한 장 더 넘겨. 아니야. 상권. 상권 15페이지를 보면 국제부의 위인들이라 해서 이거는 객관식용으로 해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뭐뭐 했다. 라고 하는 게 하도 맨날 시험 문제 나와서 니들도 쓸 일이 있을 거야. 알고 계시고 16페이지 라틴어 법원이 중요한데 법적 뭐 속담인데 내가 재작년에 우리 애들하고 통수 스터디 하다가 라틴어만 얘기하면 애들이 빙신 같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여기 있는 선생이 어디서 뭐 박사 과정 있다고 온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가르치겠지. 근데 그 사람도 라틴어 하나도 안 가르친다는 데에서 순삭구라. 그래서 내가 정통이라는 얘기. 라틴어 속에 법리 자체가 들어있어. 그리고 IC의 판결이나 영문 돼 있지. 어디 가서도 라틴어가 아주 속속 들어. 어떤 라틴어는 라틴어 사전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내가 엄청나게 고민해서 겨우겨우 독일 말에 유추된 거 해가지고 써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웬만한 좋은 교재들은 라틴어 법원을 쭉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여기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모아놨어요. 라틴어 다 알고 계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얘기해 줄까? 하나만 얘기해 줄게. 하나만 얘기해 주면 나 좀 봐. 라틴어는 그냥 스펠링대로 읽으면 돼. 별로 어렵지 않아. 라틴어가 왜 중요하냐면 한자에서 한글이 있지. 표의에서 표음으로 왔어. 그러나 우리가 국가 한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개념은 나라 국자 등등이 있어요. 인거의 관계가 라틴어는 라틴 아메리카 말이지요. 어이씨. 혹시 신학대학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성경을 보면서 라틴어 성경까지 뭐 등등등 디 홀리니스 그 성스러운 단계까지는 근처도 안 갔구만.
그래서 라틴어가 라틴 아메리카 말이지. 아, 너의 이런 거를 몰 역사성 이라 그래. 라틴어는 옛날 로마 시대 말이야. 로마 시대 말. 로마 시대 말인데 지금은 죽었지만 각종 문어는 지금도 라틴어로 나오는데 라틴어에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가 다 나와. 소위 말해서 뭔가의 원초적인 개념, 표현법들이 라틴어에서 그대로 나온 게 많다고. 그러니까 한자와 한글 사이의 관계가 라틴어와 서구 언어. 제2외국어는 혹시 뭐 있니? 오케이. 불어하고 독불전쟁 좀 한번 해봐라. 되게 재밌다. 독불전쟁. 인데 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만만하게 쓰는 거가 그 뒷페이지 17페이지 봐봐. 17페이지 보면 어, ipso 아, ipso ipso facto 맨 꼭대기 ipso facto ipso facto ipso facto란 말은 그런 사실 자체에 의거하여 사실 때문에 란 거고 ipso jure는 법 자체에 의거하여 법의 작용에 의거하여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근데 이런 게 어디서 쓰이느냐면 잠깐 중권 봐봐. 중권 봐봐. 중권 봐봐.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자네들 워낙 모르는 게 많고 조약집도 없으니 이거라도 보게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UN 헌장 봐봐. UN 파트. UN 파트. UN 헌장의 92조. 93조. UN 헌장의 93조. 93조 보면은 1485페이지야. 1485. 자, 이거 조문도 벌써 내 두 개 얘기한다. 이따가 또 조문 수첩도 얘기해야 되는데 니들 선생님 뭐 외워야 된다는 건 외워야 되고 다음날 계속 물어본다. 붙고 싶으면 외우고 떨어지고 싶으면 안 외워도 돼. 93조 봐봐. 93조 보면은 1항야 나 좀 봐. 지금 이렇게 자꾸 보면서 조문을 읽는 그 조문의 위계가 조 다음에 항 다음에 호라고 이렇게 나가. 오케이? 그래서 몇 조, 몇 항, 몇 호라고 하는데 지금 조항이야. 오케이? 그런데 지금 93조 할 때 조자로 선생님이 옛날 식 표현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해. 조자를 빨리 안 쓰려면. 어? 그 다음에 1항이라 그러는데 가끔가다 우리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들 같은 거 보면 나 좀 봐봐. 93.1조라고 써있는데 93조 1항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호란 거고 호 밑은 잘 없어. 가끔 우리 국내법보다 뭐 들어간 목이라고 하는 수는 있어. 근데 주로 조항호 몇 조 몇 항 뭐토 위기가 있어. 영어로는 조는 되게 아티클 써. 아티클. 아티클. 항은 패러그래프. 이건 서 패러그래프. 근데 영어 표현으로도 다 알고 있어야지. 이 국제법 공부하다가 영어 못하면 선생님 되게 쫑코 줄 겁니다. 생각해봐. 영어 못하는 외교관이라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또 이 외교부 신문제 들어간 놈한테 그 얘기했더니 아 영어 필요한 건 통역사 쓰면 되고 야 이 개새끼야 그게 외교관이냐? 아우 업무가 너무 영어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그렇다면 그래서 가끔 통역대학원 나온 애들을 특채로 끌고 가기도 해. 6급으로 등등 하는데 근데 그 새끼들은 또 뭐가 없어. 법 지식, 경제 지식이 없어. 통역대학원에서는 수업 교재나 쭉 보니까 각 과목의 개론서에 있는 용어만 외우고 있더라고. 개론서에 있는 용어만. 아, 근데 그러면서 물리학, 의학도 다 배우는데 그래서 막내 통역대학원 나와도 자기 전문 통역 분야가 따로 또 있더구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시 또 이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고 우리 지식인 애들은 영어 표현이 어렵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교관은 둘 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영어 잘해야 1대1 회담도 그렇고 불 끄고 기시다고 회담할 때 뭐 속 얘기도 하지 안 그냐.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외교관은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 거기 봐 93조 1항 보면 모든 국제연합회원국은 국제사법재판소라고 국가와 국가끼리 소송 우리 ICC 가야 된다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응? 이게 네덜란드 헤이겐 ICC 건물이야 이게. 오케이?
여기 재판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어서 IC의 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할 때 당연히 영어로 뭐 있어요? 옆에 ipso facto parties to the statute. statute는 조약이라는 뜻이 다른 말이야. 이 말은 유엔의 회원국이 되면 회원국이란 사실 자체에 의거해서 뭐가 된다? ICJ에 소송 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ICJ 소송 걸 때 또 별다른 자격, 절차, 자격, 요건 또 같이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답안지에 써줘야 될 것 같아. 안 써줘도 될 것 같아. ipso facto. 다만 바쁘면 당연이란 말을 안 써도 돼. 그냥 ipso facto만 써도 돼. 오히려 나는 이 학생이 뭔가 의미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오케이? 근데 번역이 이게 간단하게 하니까 당연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영문이 없으면 라틴 말이 없으면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읽어. 당연한. 그러면 안 된다 이가. 유엔 회원국이 되면 별도 절차 없이 회원국이란 사실 그 자체로 ICJ에 언제든지 소송 걸 수 있는 자격이고 ICJ가 그들한테 재판소를 개방한다. 그런 뜻이야. 오케이? 됐고 다시 눈을 한번 배준 거고 선생님은 굉장히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뭘 배주면 눈으로 봐라. 일일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 거 처음부터 배우고 또 하나만 또 알고 가야 돼. 프리마 파시에이. 프리마 파시에이. 18페이지에 있다. 아니야 라틴어. 프리마 파시에이. 프리마 파시에이. 프리마 파시에이. 옆에다 써 살짝. 일응, 일견이라고 주로 번역해. 일응, 일견. 프리마 파시에이. 일응, 일견이라고 주로 번역하는데 또 일응, 일견만 보니까 한국만 보면 또 무슨 말인지 몰라. 나 좀 봐. 내가 코피를 흘리고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나보고 선생님 누구한테 맞았어요? 라고 그래. 이렇게 추정하려는 거지. 근데 내가 아니야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코피 나는 거야 라고 적극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인정되는 즉 코피 맞은 것으로 되는 이란 뜻이 뭐야? 프리마 파세이 일응 일견이란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 말 at first view from the appearance 근데 옆에 표현적 사실에 의해 드러난 사실에 의해 란 말인데 좀 더 달리 얘기하면 거기다 좀 써야 되겠구나.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되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이란 말이 프리마 파시 일응 일견으로 번역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데 여기 있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한데 나 좀 봐. 이 라틴어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하다가 내가 무슨 말 하면 그런 뜻이고 찾아봐라 하면 얼른 찾아보면 확인해놓고 자꾸 채곡채곡 쌓이면 그냥 알려돼. 답안지 꼭 써야 되는데 지금 ipso facto나 prima facie 등등을 보니까 간단한 일령 당연 같은 건데 속에 법리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있잖아. 이거를 신림동 선생님이 안 가르친다는 데서 내가 깜짝 놀라. 무슨 사기꾼들이만. 어떻게 라틴어 표현을 안 가르치고 IC 판결문을 익히고. 그러니까 IC 판결문도 안 익힌다는 얘기야. 니들 뒤에 기출문제 보면 옛날 IC 판결 북기대륙봉 사건, 니카라 사건이 판결문이 자체 나왔어. 영문으로. 뭔 뜻이냐. 자, 그러면서 상권 보면 아니 목차 봐봐. 목차. 아니 그래. 아니야 더 넘어가. 목차를 보면 국제법의 기초이론에서 국제공동체 역사적 전개 과정 그 다음 국제법의 연원이란 동글뱅이 쳐. 일단 일체적으로 연원이란 법의 존재 형식이야. 법의 존재 형식. 형식적 연원이 있고 실질적 연원이라는 게 있는데 형식적 연원은 formal source of law. 형식적 연원은 formal source of law 라고 해서 what the law is 법이 뭐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 라고 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반신에 입고 다니는 옷이 바지하고 치마가 있어. 오케이?
하반신 옷의 형식이 한 구멍으로 갔다가 둘로 빠지는 바지가 있고 한 구멍으로 나오는 치마가 있듯이 이게 형식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지. 오케이? 이런 비유에 의해 가지고 내가 빨리 여러분 이해를 시키는 거야. 자꾸 국제법은 처음에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탁탁 들어간 게 중요하고 그게 나중에 기출문제도 뭐 여기에 대한 연원성, 법원성 여부는 이라고 물어보는 거. 법의 연원을 줄임말로 법원이라고도 그런데 말을 기초가 안 되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국제법의 형식 연원은 따라합시다. 조약과 관습이야. 조약과 관습. 자, 조약은 조약집에 들어있는 뭐라고? 문서로 된 거야. 거기 규칙이 써 있어. 우리가 외울 건 상당히 많아. 관습은 뭐냐면 옛날서부터 거의 대다수 국가에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인데 그 관행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반하면 마치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추궁을 받는 정도의 관행이 있어요. 그거는 관습이라 불러. 습자 뭐야? 학습할 때 하는 것처럼. 뭐라고? 지속주의가. 너 상습범이지. 너 항상 그랬지. 관행 관리하고 틀려. 관습은. 일단 조약은 눈에 보여. 종이 쪽지에 쓰여 있으니까. 관습은 국가들이 알고 있어. 오케이? 일단 조약과 관습이 합해서 일단 뭐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General International Law. 일반 국제법이라 그래서 국제법의 대다수 규칙은 뭐라고요? 조약과 관습으로의 형식을 띠는데 아까 얘기한 거하고 구분해야 돼. 아까 얘기한 거 임의규범, 강의규범, 규범의 성질인데 임의규범이 조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임의규범이 관습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성질 자체가. 합의해서 조약으로 나타났고 합의해서 관행이 그렇게 성립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똑같이 강행규범도 조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나타날 수 있어. 단 강행규범만큼은 일단 관습법으로 만들어졌다가 조약으로 바뀌어. 관습에서 조약으로 바뀌는 것을 따라합시다. 성문화, 코디피케이션, 법전화라고 불러. IAC에서 그렇게 해. 자, 그런데 지금 연원이란 게 formal source of law, what the law is라고 하면 실질적 연원, material source of law 라고 하는데 이거는 where the law can be found. where the law can be found. 뭐라고? law가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느냐 라는 거야. 자, 나 좀 봐봐. 이 바지 치마가 어디에서 나올까? 옷감에서 나오겠지. 오케이? 말고 옛날 박진영이가 비닐로 바지 입었던 거 아냐? 어? 노란색 반스? 몰라? 몰라? 몰라도 돼. 예. 박진영이가 흑역사라고 등등 돼 있는데 바로 비닐 천 같은 것이 머티리얼 소스야. 머티리얼은 재료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 연원. 즉 법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가치 요소야. 굳이 얘기하면 사랑이 있어야 자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자식, 바지천, 치마 바지 등등은 포멀. 그게 있어야 형식적, 이게 이거구나. 자식이 있어야 이거 두 사람의 사랑의 증거구나.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국제법에서 조약과 관습이 만들어지는 그건 뭘까? 어떤 가치, 사상 또는 사회적 현상 등등등 모든 거를 얘기해.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연원이란 말은 소울스고 법의 연원을 알아요. 우리 법학이니까 법의 연원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고? 법원 그런다 이 말이야. 잠깐만 거기다가 거기 페이지 나와 있는 것처럼 72페이지 쓰고 가봐. 72페이지 쓰고 라고 봐봐. 72페이지에 그 말표는 법의 연원인데 줄임말로 법원이야. 원자가 원천 원자야. 한자 나오는 거 나 좀 봐. 한자 다 약하지?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한자는 가장 기초 한자야. 그리고 여기 나온 기초 한자는 모르겠으면 자전 그러니까 핸드폰
내지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그 동화 사전인가 한자선 뭐 등등등 선생님도 지금도 맨날 뭐 이상한 한자 나면 찾아봐야 돼. 꼬박꼬박 일일이. 뭘 모르는 라틴어, 영어, 불어 찾는 걸 게을리하면 공부 못합니다. 게을리하지 말고 탕기심, 호기심 갖고 매번 그러니까 빨리빨리 옆에 둬야 된다고. 갖고 다녀야 돼.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시 한번. 법의 연원이 줄임말이 법원이고 라틴말 유리스 폰테스야. 폰테스는 파운틴이라는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파운틴을 보면 확 물줄기 확 나와. 여기 서가지고 야 이게 뭐야? 막 뭐야? 여기 쳐다보는 게 형식적으로는 위에 거야.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서 물이 나오는가 근원을 생각한다는 거. 청계천 물 보고 이게 뭐야지만 이 물이 어디서 끌어 나온 거지? 해서 저쪽 뭐 옆에 하천에서 큰 이 뭐랄까 펌프를 해가지고 물을 이쪽으로 흐르게 내리는 것도만. 자 밑에 봐봐. 형식적 연원. 굵은 글씨만 봐. 국제부의 성립 형식, 법의 제정 절차 방식. 제정 절차 방식이 다르면 성립 형식도 다르겠지. 나 좀 봐. 바지 치마가 만드는 방식이 틀리잖아. 그럼 성립 형식이 틀리단 말이야. 실제적 연원은 둘째 줄 법 내용을 형성하는 데 기한 모든 사회적 현상 가치 요소야. 모든 게 전부 다야. 그래서 뭐 역사적 실정법의 발생 요인, 변경, 촉진 요인, 법계의 실체적 내용의 기원, 법을 발견했을 증거, 뭐 여기에는 국제법의 의미, 인간의 이성, 신의 의지, 조약 관습, 이성, 편의, 전통, 정책, 정의, 오른쪽 위야. 다음 사회연대 법적 확신 등등등 모든 거라 따로 묻지를 않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기 정희석 교수가 얘기를 참 잘했는데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지는 게 옛날부터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것 때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질까? 이게 실적 연원, 이것도 실적 연원이 된다고. 모든 사회적 현상이니까. 뭘 만들어져? 따라합시다. 국제환경법도 만들어지는 게 이거기에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국제법을 잘 하려면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찰력이 있어야 돼. 그냥 조약집에 있는 조문 딸딸딸 외우고 법학하는 거 아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서 73페이지 봐봐. 73페이지에 국가와 국가끼리 소송이 되면 합의되면 갈 수 있는 게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재판소이기 때문에 재판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쟁이 나면 이런 규칙에 기반해서 재판을 한다. 라고 재판 준칙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국제재판소니까 이것에 따라 재판한다에 이것에 따라가 국제법의 형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참고자료야. 여기 38조를 보면 이거 별별 5개 지금 암기해야 돼. 자, 따라합시다.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따라해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다음을 적용한다. 영문은 내가 나중에 해줄게. 지금 A, B, C, D는 토시 하나 틀지 말고 외워야 돼. 분쟁국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아까 룰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그러니까 일반 협약, 뭐 특별 협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협약이 개별 국가들이 가입도 안 한 협약에 의거해서 재판받지 않아. 아까 분쟁국들이 명백히 인정하는 말을 수락한 구속력을 부여한 그런 규칙만 그러니까 이 재판 준칙이래. 나 좀 봐. A, B 두 국가가 갑조약에 따라서 재판받는다 했을 때 A국은 갑조약을 비준이라고 한 걸 했어요. 그거는 국가 원수가 내가 꼭 지키겠다는 약속이야. 근데 B국은 비준 안 했어요. 그럼 갑조약에 있어도 재판 준칙을 적용 못해. A는 비준하고 B도 비준한 조약만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 말이 분쟁국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는 앞부분이야. 근데 조약이 없으면 아까 조약과 관습이라고 그랬는데 대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일단 생각해. 자, 법으로 수락된 일반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근데 그 문구 영어만큼은 외워둬야 돼. 따라합시다.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자, 그것만큼 영어로 외워야 돼. 나머지는 외워지는 대로 외우는데 C. 문명국들에 의해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
위에다가 살짝 대문자로 선생님이 자꾸 GPL, General Principle of Law 그래. 그 다음 건 잘 봐야 돼. 두 개를 얘기하는데 그 두 개가 일단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야. 법칙이 아니라 결정의 보조수단이야. 근데 하나가 뭐냐면 59조의 규정에 따를 걸 조건으로 한 사법결정. 그거가 하나 가로쳐. 59조의 규정에 따를 것 조건으로 59조의 규정에 따를 것 조건으로가 사법결정에만 붙어 다녀. 오케이? 두 번째가 제국의 가장 우수한 학자의 학설이야. 제국의 가장 우수한 학설. 두 개가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이야. 오케이? 근데 번역이 이게 일반 다른 조약지 보면 하도 엉터리로 59조의 규정에 따를 것 조건을 둘 다 해당하는 걸로 되니까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사법결정 학자의 학설이고 뒷페이지 59조 2항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법규가 있고 학습 판례도 없을 때 애매모호할 때 분쟁 당사국들이 그런 거야. 우리끼리 합의했으니 재판관님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 고유의 공명정대함 당신 고유의 정의로 대로 판단해 주시오가 따라합시다. 형평과 선. 자,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재판소가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하는 권한을 해하지 않는다 해서 형평과 선의 밑에 라틴 말이 좋은 강의는 자기가 옛날에 처음 배웠을 때 그 감을 생각하면서 가르쳐 제일 좋은 강의라고 어느 스님이 그러는데 선생님이 처음 배울 때 X, 애교, 에, 번호란 밑에 두 줄 있죠? 그 단어가 굉장히 신기하게 표현부터 처음 봐가지고 되게 특이하게 였어. 따라합시다. 그냥 반대로 하면 돼. X, 애교, 에, 번호. X는 뭐뭐로부터 애교, 애트는 그리고 번호 좋은. 에? In fairness and goodness 라는 뜻이야. X, 애교, 에, 번호가 형평과 선이야. 그리고 59조가 바로 또 알아야지. 따라합시다. 재판소 결정은 당사자 사유와 그 특정 사건 외에는 전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자, 보면 거기 얘네들이 영어 표현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나 좀 봐. There is not a cat in this room과 There is no cat in this room. 뜻이 차이가 뭐냐? not와 no의 차이. 참 우리 때는 성문종합영어 무식하게 외워갔는데 나 이 책을 대학 와서 알았어. 그때 얼마나 무식하게 공부했던가 라는 게 생각했는데 There is not a cat in 이 방에 그냥 고양이 없다야. No cat 하면 여하하네. 어떠한 고양이도 없다야. 강한 부정이 노우야. 오케이? 그렇다면 영어 봐봐. The decision of the court. 재판소 결정 has no binding force. 여하하네? 다시 봐. 여하하네?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는 뜻이야. 이거를 되게 우리나라 외국어 번역할 때 살리지를 못해가지고 어감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전혀를 집어온 거야. 전혀 구속력 갖지 않는다. 뭐라고? between, except between. 당사자와 당사건의 경우 이외에 있어서는 즉 A, B 두 국가 사이에 판정을 내리지. 그럼 사건과 그 당사자만 효력이 내리지 국내 재판소처럼 판결이 선례구속 원칙처럼 A, B 내린 거를 C, D, E, F에도 계속 판결이 다음 사건에 계속 구속력이 있다는 건 영국 같은 데서 선례구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국제법에서는 그게 없어. 없는 이유는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오케이?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 38조 1항 A, B, C, D 2항 그래. 그래. 59조. 워낙 중요한 거 또 얘기하는 거야. 이건 처음 배워. 그 다음 봐봐. 또 조약. 이 조약이 뭔지, 조약의 정의가 있어. 이것도 일단, 항상 우리 법학은 법적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안 배운다. 맨날 물어봐. 조약은 단순히 문서로 되는데, 따라합시다. 조약이라 하면. 단일의 문서에,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어 있는 거에 관계없이, 특정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제일 중요한 말이야.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일단 조약의 정의, 조약부 협약 2조이랑 A요. 암기하고 계셔야 돼. 조문 수첩에 다 올려놓고 정말 암기해야 돼. 자, 일단 됐고 뒤에 관습법. 관습법도 넣어가봐. 87페이지. 관습법에 대해서는 별표 5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루 종일 강의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대충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 좀 봐봐. 아까 관습법에 대해서
인터내셔널 커스텀, 다음에 그것만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원이 있어. comma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란 말인데 쓱 긋고 general practice 여기에다가 일반 관행인데 일반적인 관행이 되려면 이 객관적 요소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general practice라고 불러. 그게 89페이지 나오는데 일단 왜요? 따라합시다. duration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야 되고 일관성 consistency는 사건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야 돼. 똑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크게만 다르지 않으면 돼. 밑에 획일성은 국가마다 크게 달라서는 안 된다. 오케이? 오른쪽 뒤에 그 다음에 일반성 대다수 국가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밑에 duration, consistency, uniformity, generality가 객관 요소 네 가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 법으로 수락된 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관행을 하면 너 법 위반했다 하고 추궁 정도 당할 따라합시다.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가 여기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에 따라합시다. opinion juris. 요게 opinion은 의견이야. 의견 확신, 법적 확신. 법적 확신이란 말은 꼭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심리적 요소를 말해. 그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관습법이 성립돼. 92페이지 봐봐. 법적 확신이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맨 꼭대기. 당의 행위 실행. 실행이란 말은 자기라고도 하는데 자기는 따라합시다. 액션.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거지만 부작이란 말이 굉장히 앞으로 잘 나오지.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 용어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지. 앞으로 되게 많이 할게. 그때그때마다 항상 그 개념을 생각해야 돼.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경우야. 부작위. 예? 뭘 적극적으로 할건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것이 일방의 법적 권리라고 생각했으면 중요해. 타방은 국제법은 국가 관계를 그러니까 일방의 법적 권리를 생각했으면 타방한테는 뭐까지 있어야 돼? 법적 의무다. 라는 관념이 되어 있으면 그건 법적 확신이야. 일방만 권리라고 생각해 타방의 의무로 생각하지만 그건 법적 확신이 없는 거야. 오케이? 됐어. 됐어. 그 말을 얘기한다. 전 페이지 다시 가봐. 전 페이지. 3번에 1번에 1번 보면 밑줄 그는 거. 그 주관적 요소는 법적 확신인데 1번 국제관습법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인 관행 앞에다 살짝 집어넣어. 빼도 상관이 없는데 니들한테는 일반 관행의 존재와 함께 일반자를 넣고 심리적 요소인 법적 필요의 확신. 원래 라틴 말은 opinio juris civilis statis 내 앞에서 줄임말로 opinio juris만 띄어. 즉 국가의 특정한 행동이 국제법에 요구된다 허용되는 확신. 다시 말해 그 같은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빨간 걸로 의무적이다. 라는 법적 확신마저 성립되어야 관행이 관습법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이게 그게 가장 중요한 연어냐. 그 다음이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뭐냐면 원칙이야. 원칙. 국제법에 제일 기본 원칙이 있어요. 국제법은 큰 이 테두리라면 위에 8원칙이 있어요. 우산적 개념. 그것이 쭉쭉쭉쭉쭉 파생하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 우산적 8개가 따라합시다. 주권 평등의 원칙. 149페이지 봐. 149페이지. 그 꼭대기만 봐. 주권 평등의 원칙 외워야 돼. 두 번째. 두 줄 넘겨. 150페이지.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여기서 중국이 바로 어저께 G7 회의에서 뭐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등 했다고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게 국내 문제일까 국제 문제일까? 중국만 생각하는 국내 문제지 국제사는 국제 문제지.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개소리 억지만 하고 있는 거야.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그 다음 정말 항상 머릿속에 기준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 161페이지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이 말은 뭐냐면 분쟁이 나면 일단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야. 말로 해결하라. 오케이? 말로 해결하라. 그러면
만류 해결하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말이 뭐가 있냐면 163페이지. 무력의 위협 사용 금. 일단은 무조건 때리지 마라. 오케이? 위협도 하지 말고. 무력의 위협 및 사용 금지 원칙.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무력의 위협 사용 금지 원칙에서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엔 장 2조 사항만큼은 또 외우고 계셔야 돼. 붙고 싶으면 외워. 모든 회원국 그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타국의 영토 보전 정책 유엔의 목적 양념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무력의 위협이나 그 행사를 상간다. shall refrain. 무조건 남겨야 돼. 앞으로 또 내는 얘기할 거야. 일단 안길 것만 알고 계셔. 그 다음 또 넘어 173. 인권 존중의 원칙인데 조심해야 돼. 존중을 동글뱅이 치라고. 자네들이 초학자들 인권 존중의 원칙을 들으면 머릿속에 인권의 원칙을 생각하는데 아니야. by states가 들어가 있어.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지. 인권 자체가 원칙인 게 아니야. by state. 국가가 존중해 주라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인권 존중은 그것은 인권 개개인의 인권이야. 사람 몸뚱아리 하나하나의 인권. 집단 전체가 누리는 인권도 있어. 집단적 인권. 그 뒤에 게 뒷페이지 봐. 민족 자격권 원칙이 바로 그거야. 외국 지배한 민족, 식민 지배한 민족, 인종차별 취재한 민족 자체가 분리독립, 또 스스로 정치경제본의 체제 등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민족 자격권 원칙. 민족 자격권 원칙도 굉장히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왔지. 그 다음 쭉쭉 또 넘겨. 쭉쭉 넘겨. 그 다음에 이제 좀 평범한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국제협력의 원칙 190페이지.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자, 이것도 김대순 교수 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 자, 약속을 했으면 정말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 오케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법의 세계에서는 누가 약속을 위반하나 안 하나 감시기관이라 돼 있어. 근데 국제법 세계에서는 분권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개별 국가의 호의, 선의, 굿윌 거기에 뭐라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 신의 성실 원칙을 라틴말로 따라합시다. 보나파이데스. 옆에 써. 영어로 얘기하면 good faith야. good faith. 보나파이데스니까 반대말은 뭘 것 같아? 본 다 좋다. 어디 술집에 번호도 많더구만. 따라합시다. 말라페이데스. 이거는 악의로. 당연히 영어로 뭐겠어? bad faith. 오케이? 자, 우리가 아침 10시에 수업하기로 했다. 근데 버스장에서 여기까지 10분 걸리는데 5분 전에 내렸다.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뛰어서라도 와야 된다가 신의 성실이다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 가끔가다 나도 입장 곤란한데 그런 적이 있는데 집에서 빨리 와야 되는데 어디쯤 왔냐 전화하는데 아직 20분 거리인데 5분 거리가 다 왔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말라페이데스야. 오케이?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을 줄임말로 우리 정인석 교수 책 보면 맨날 나오는 거가 따라합시다. 신의칙. 신의 성실 원칙의 줄임말이 신의칙. 오케이? 같은 말이야. 빨리빨리 얘기해서. 뭘 했으면 성실히 지키도록 해라.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맨날 그러지. 저희 싸가지 없는 놈 할 때 싸가지란 말이 좋은 뜻이야. 없는 거니까. 오케이? 신의 성실 원칙은 싸가지 원칙이야. 싸가지 원칙. 그 다음 이렇게까지가 주요 원칙이고 4장. 일반 국제법상 강행기본과 대서적 효력이 아까 간단히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 챕터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쭉쭉 넘겨. 쭉쭉 넘기는데 200페이지 53조. 비엔나 조약법의 53조에 강행기의 법적 조인데 이거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도 암기해야 돼. 왜냐면 이거 쓰고 효력 쓰라고 나오니까. 잘 봐. 조약은 따라해.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 기본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아까 말한 게 여기 무효란 말이 쓴 게 바로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서 강행규범의 법적 정의야.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따라해. 외워야 돼 이 사람들아.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뭐 살짝 기억해라 써도 좋고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않으며
두 번째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초유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그 다음 이것이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한 규범이다. 첫 번째, 조약. 임의 규범인 조약과 충돌하는 강행 규범과 충돌한 조약은 무효이다는 말이 효력관계 그거고, 그 다음 64조도 외워야 돼. 일반 국제법의 새 절대 규범에 출원하면, 그러니까 조약이 있는데 나중에 만들어진 게 새야. 그럼 그 규범과 충돌은 지금 있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종료한다고 해서 내가 더 종료라 쓴 말이야. 종료한다. 야, 무효 종료 이런 차이야. 그 여러분도 혹시 사랑과 전쟁 뭐 등등 보면 누구더라? 이대 나와가지고 이대 법대 사법고시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나는 그 아줌마 얘기하기 귀에 쏙쏙 잘 들어오더만. 텔레비전 나오고 그전에 어쩌다 거기도 또 나오는데 어쩌다 오르는 평생 얘기하던 것만 나오는데 이혼한다는 것은 종료일까 무효일까? 이혼을 한다. 종료야. 즉 결혼 자체가 합법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결혼 관계를 끝내는 거니까 종료야. 근데 우리가 이혼 소송 말고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전 부인하고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데도 나하고 혼인했다 하면 부인이 있는데 또 결혼식 올린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건 무효야란 얘기야. 무효란 말은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였다라는 뜻이야. 종료는 일단 유효했던 것이 끝을 낸다는 거고. 오케이? 무효란 말은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거였다. 야, 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생일 축하 2절이 뭐니? 생일 축하 2절. 생일 축하합니다. 2절. 왜 태어났니? 누구야? 왜 태어났니? 누구야가 무효 개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쭉쭉 또 넘겨. 쭉 넘겨.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장 조약법이야. 5장 조약법. 이 조약도 생명체처럼 생유사 생겼다가 유지되다가 없어져.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처음에 개관이 만들어져 있어. 그래놓고 아까 조약의 정의 외운 것도 있죠. 이거를 위해서 처음 한 거고. 그런데 또 224페이지 봐봐. 조약의 유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조약의 유보라고 한 것은 내가 어떤 조약에 가입하고 싶은데 다 좋은데 조약의 목적, 대상, 취진 좋은데 몇몇 조항이 자국의 국내법과 충돌돼서 굉장히 가입을 꺼려. 그때 조약을 만든 당사국들은 당사국 수를 더 늘리려고 법 공동체를 확장하려고 너가 좀 안 맞는 조항은 네가 선언해. 너한테는 효력 적용하는 걸 배제해줄게. 그러니까 이거 어머 좋아요 하고 들어서 법 공동체 확장시키려는 그런 목적인데 단점이 뭐냐면 한 당사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조항 적용이 안 되니까 조약의 통일적 적용이 좀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워낙 법 공동체를 늘리고자 아까 뭐야? 정치 세계에서 법 공동체를 늘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는데 굉장히 제일 쉬운 문제 잘 나오는데 조약의 유보도 뭐라고? 달달달 함겨야 돼. 따라합시다. 이조이랑 디오인데 유보라 하면 자꾸 또는 명칭영어를 불문하고 그대로 써야 될 답안지에 조약의 서면 비준술 학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일부 규정의란 말을 또 쓰인 것도 있고 안 쓰인 것도 있는데 그 조약의 일부 규정 맨 마지막으로 동글뱅이 치고 나는 이걸 다음번에 빼려고 그러는데 동글뱅이 치고 그자라고만 좀 써봐. 앞에 우리 법에서 앞에서 한 말은 뒤에서 또 있는데 그 하나만 얘도 뭔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조약의 일부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적 효과를 아주 줄여서 해도 돼. 그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계속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이다. 그것만큼은 또 암기하고 계셔야 돼 진짜 달달달달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조약법이 끝나면 국제법과 국내관계 제6장 이번 시험 일간부터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 예비순환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 달인가? 1월 달인가? 그때 뭐 겨울방학 특강이라고 3순환이 학생들이 없어서 전부 다 학원 전체 폐강하고 여기부터 하라 그랬는데 나는 겨울방학 특강에서 뭐 그냥 방학 시간에 맞게 뭐 이렇게 뭐 간단히 다루라 했는데 간단히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아니야. 왜 그러냐면 하나 건드리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될 정도 다루려면 차라리 진논하고 미래야지 뭐 조금 좀 달라고 한다고 한들 되지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일찍 시작을 했는데 뭐 30회 하기로 했는데 44회, 45회를 했는데도 여기까지밖에 못 나왔어요. 완전 초학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설명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고에도 냈다시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하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부분에 최소한으로 나가 다 건드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의 목표가 어디냐면 1순환 전까지 이게 될라나 안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걸 다 해야 돼. 주체를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영토하고 해양, 항공, 우주, 그 다음에 환경법, ICJ, UN, ICC 등등인데 이게 다음 순환 때인데 이게 좀 더 두껍더라. 일단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이걸 해나가면서 선생님 방금 봤던 것처럼 앞부분에 페이지 관련 페이지 쓰고 가봐라. 하면서 확인하고 다시 올 거야. 이 국제법 맨 처음과 계속 연관돼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배운 거 뒤에 가서 또 배울 거다. 하면은 뒷페이지에 대한 앞페이지 써두고 앞에는 뒷페이지 써두고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여기 있던 게 페이지 써 있으면 아 여기 또 앞에 쓰면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나 좀 봐. 정말 붙으려면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려서 딱 눈빛이 딱 들어가면 파르르 커서 쏙 튀어나오게 정말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고시 덕목이 있어.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눈빛이 책을 뚫고 나온다. 오케이? 무한 반복. 그 속에서 뭐 하나가 딱 나오면 관련이 삐비비비 생각이 나야 되는 게 문제가 요구하는 거 다 쓰라는 거야. 어느 한 분야 쓰라 안 나와. 여기저기 걸쳐 있어가지고 이걸 총치를. 즉, 니들 시험장 갈 때는 이 책 한 권이 동시에 붕 떠올라야 돼. 그런데 하나하나씩 가리키는 거가 굉장히 힘이 들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수석할 정도까지 다 가르쳐 주되 자꾸 까먹어. 워낙 많다 보니. 그건 내가 자꾸 확인하고 니들도 아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 막 자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진도는 여기 지금 몇 장이야? 6장 수업도 해나갈 거고 근데 딴 것도 그 앞과 뒤는 계속 볼 건데 준비물이 그거 하고 아이고 두 번째 지금 니들이 조약집이 없다. 조약집이 없는데 조약집이 쓰라고 광고판에 없었나? 아이고 이거 서점에 어디 가면 있어. 이거 사지 마. 이거 옛날 거야. 어? 더 많이 더 수정해서 더 집어넣었어. 오케이? 여기 최근 것도 집어넣고 스미 국지정책 보다가 샌프란시스코 협약이 인터넷에 있는 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샹 내가 그걸 왜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번역해놓고 정말 우리 국지정책 학지 통합 노선할 때도 필요한 것들은 다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가 제일 낫고 다른 조약집 있으면 그거 갖고 와도 돼. 딴 것도 뭐 있어? 모르겠어? 뭐시 지가 갖고 오는 것도 몰라? 딴 조약집은 뭐 영안 대역이라고 두껍거나 정인석 교장이 얄팍한 거 있는데 보다가 짜증날 거야. 없는 게 너무 많아. 선생님 고시에서 필요한 건 다 집어넣었어. 조약집.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선생님도 들고 다닌다 야. 뭐? 태블릿. 인터넷 찾아볼 게 많어.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지 못고 선생님도 까먹고 해가지고 그 뭐야 뭐 없으면 뭐 핸드폰이라도 들고 뭐 빨리빨리 그러니까 뭘 모르면 내가 물어봤을 때 모를 수 있어. 그럼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 공주야. 왕비야. 왕자야. 그런 수동적인 자세 갖고는 공부 안 되고 가만히 2초 내지 3초 만에 생각하면 모르는 거 하면 빨리 움직이면 돼. 그냥 멍하니 가면 나는 왕자니까 내 돈 내고 수강생 왔으니까 선생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내 쓰게.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이 수많은 거 못 쫓아갑니다. 오케이?
내가 제일 원하는 거. 왕자, 공주, 공주는 빨리 이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나가야 돼. 정말 아주 안 좋은 성질이야. 옛날에 수업 오는데 딱 오는데 벤스에서 어떤 여학생을 내려줘. 가만 보니까 우리 여학생이야. 그래, 아빠 잘 가 하고 딱 오는데 근데 수업하다가 뭐지? 하고 딱 물어보니까 그 여학생은 날 딱 보면서 뭘까요? 하고 얼굴 키는 크고 얼굴이 이쁘잖아요. 뭘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하고 그 학생하고 한 5초씩 뭘까? 뭘까? 하고 선생님 걔도 진짜 뭘까? 하고 막 나하고 이렇게 장난쳐. 하면서 난 얼굴은 장난치면 머릿속에는 뭐지? 이 개 같은 엑세스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러고 한 10초 정도 가다가 야, 뒤 좀 쳐다봐. 하는데 뒤 딱 쳐다보고 애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야. 그제서야 하고 찾기 시작하는데 벌써 아웃. 애 자체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벌써 아까 벤츠 자동차가 탁 내려다 주는 거 보고 부자 집딸이구나. 고시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 벌써 공주 기질이 몸에 배가지고 안 돼 손으로 직접 찾고 지가 뭐 찾고 하는 거 찾더라 누가 더 빨리 찾고 그래 알고 빨리 다시 원위치 오고 근데 선생님이 다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많이 안 나오는데 나도 까먹어 아까도 여기 뭐 톡톡 봐봐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다만 여기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젠장 누가 모바일 핫스팟 켜야 돼 등등등 하고 지도는 이건 내가 옛날 거인데 너 이따 가서 보여줘 어? 왜냐면 케이스가 어느 나라 대 어느 나라 케이스 되게 많은 거 알 거야 근데 정확히 사건 개요를 대충 하려면 어디 붙어 있다 정도는 알아야 돼. 예? 근데 부르키나파소 말리 사건. 부르키나파소 말리가 어디 있어? 말리 여기 부르키나파소 여기야. 근데 이 듣도 못한 국가 이름이 되게 많아. 특히 아프리카 여기. 특히 중미의 뭐 니카라과 콜롬비아 사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로드 컨설 오브 로드 사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지명이 어딘지는 알려면 지도를 찾아야지. 선생님 케이스 책도 되도록이면 찾아가지고 지도를 해서 좀 일부러 찾아내는데 굉장히 내가 고생 많이 했어. 근데 그거 갖고도 안 돼. 전체 구도를 알려면 특히 국지정책할 땐 더 중요하고. 오케이? 근데 여기도 안 나온 건 어쩔 수 없어. 니카라가 호수 같은 거 여기서 대충 보지만 선생님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 들어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지도를 갖고 와야 지명이 위치가 로케이션 지적 위치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걸 모르면 각종 나라 이름이 그냥 음성으로만 들려서 머릿속에서 헤맨다고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단 말이야 오케이? 내가 수업 다닐 때도 옛날 우리 은사 요새는 뭐 연대 누구야 김명석 교수만이 그렇게 한다더만 국제자 들어간 거에서는 항상 쥐도 들고 지참하고 다녀라. 굉장히 옳은 말이야. 오케이? 네 번째, 조문수첩. 방금 선생님이 말이 된데 여러분이 처음 들어서 모르는데 제발 좀 하란 대로 해. 그 내일 말이네. 좀 자기 손 크기 등등 봐서 적당한 거 큰 구멍 달고 링 끼울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서 몇 조 몇 항 쓰고 어구를 그대로 쓰지 말고 어구를 앞으로 자네들이 속듯이 되게 많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 절쯤 되면 밑에다 한 줄 한 줄 한 줄 쓰거나 좀 옆에다 쓰거나 밑에다 쓰게. 그냥 줄줄 길게 하지 말고.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답안지에 중요 규칙은 무슨 문서 이름에 몇 조 숫자 틀면 안 돼. 에 무슨 말하고 규정돼 있듯이 있다. 이 말은 아마 그 말을 꼭 그대로 써야 돼. 다 외울 게 아니라 중요 법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오케이? 이게 어떤 법적 개념, 법적 정의는 우리 국제법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럼 꼭 그대로 빼도 없죠. 써야 돼. 김대승 교수 책을 봐도 그것은 위아래 여백을 두고 딱 요렇게 써 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런 책들의 편집의 양식을 보고서 아, 그것이 답안지적 의미는 뭐가 되는 걸 그게 빨리빨리 넘나들 줄 알아야 돼. 그걸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처럼 어떻게 돼 있어? 밑줄 쳐줘. 굵은 글씨 쳐줘. 밑줄 굵은 꺽쇠 쳐줘. 하나하나가 워낙 뭐가 중요한지 키워드도 찾아낼지 모르는 여러분들의 이 독해 능력이 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게 해준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도 그래. 아, 그럼 이도색을 쓰면 되면 될 거 아니야. 색깔을 넣어서. 그럼 인쇄비가 되게 늘어나.
여러분들이 뭐 7금융 책이나 무슨 뭐 몇만 부씩 나가는 건 그렇게 해도 인쇄를 뽑을 수 있다는데 이건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이도색으로 했다간 큰일 나. 근데 어떤 판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 저자가 출판사하고 무슨 얘기가 되는지 모르게 이도색으로 하는 거였는데 눈에 보기는 좋은데 책값이 비싸죠.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지금도 이번에도 얼마나 밑줄 많이 그어놨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밑줄 그은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밑줄도 허술할 수가 있겠죠. 특히 여기도 중요한 거 밑줄을 다 그어놨는데 이게 있어요. 밑줄 없는 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객관식도 그렇고. 내 탓하지 마. 나는 그때 것까지 중요해서 그냥 다 읽어보는데 밑줄 한 번 더 봐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조언 받는데 그 갖고 니들이 시험장 못 써. 진짜 문서 모아놓은 게 글이 되는 눈으로 확인하라고.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외워야 되겠다는 건 좋은 수준에 또 올려. 그러면서 오고 가면서 똥 넣을 때, 밥 먹을 때 기준 짬 시간 내서 봐. 오케이? 너무너무 이거 잘하는 애들이 그리고 다음날 내가 뭐냐면 오늘 아까 얘기한 것들이 있어. 되게 빨리겠지만 외워봐, 외워봐 시킬 거야. 어? 그래서 순식간에 시킬 때 그때 붙는 애들은 이제까지 붙는 애들은 바로 툭 나와. 근데 떨어진 애들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죄송하냐 그러냐고. 너 네가 떨어질 건데 네가 못해서 네가 떨어지면 왜 나한테 죄송하냐고. 나한테 죄송할 거 전혀 없고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도리어 화를 내. 네가 네 인생을 개떡같이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죄송하냐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이끌고 가려고 하면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외우라는 것만. 딱 보면 아까 저처럼 조회기 유보, 유연장 이주상 등 중요한 거는 툭툭툭 나와야 돼. 근데 너 국제경제법 들었다시피 1조, 최국대우 3조, 내국민대우는 굉장히 글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가지 어구가 들어간 상태로 단순화해서 외우면 되는데 나중에 가르치면 니들이 좀 알게 돼. 아직 기술적으로 그런 거 다 못 외워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외워서 쓸만한 것들. 그리고 아주 복잡한 건 키워드만 들어가기가 외우면 되는데 일단 조문 수첩했을 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옛날에 왜 그랬냐면 어떤 여학생이 한 일주일 지났는데 물어보면 100%잘 외워. 결국 붙었는데 근데 너 왜 이렇게 잘 외우냐? 나도 놀라고 애들도 물어봤어요. 자기 사촌 언니가 사법고시를 붙었는데 자기가 이 행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법은 항상 조문 수첩 이런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그걸 했다는데 그게 벌써 14, 15년 전인가 그런데 아 저걸 시킬걸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애들한테 시키기 시작한 거야. 재작년에 붙은 애들도 내가 여기 수업 시간 올라오는데 오면은 꼭 한 5분, 10분 동안 꼭 물어봤거든. 잘했으면 박수 못하면 뒤져라 이 새끼 하고 욕하고서 시작하고 했는데 긴장이 되노니까 좀 일찍 와서 너희들끼리 바로 한 20분 정도 일찍 와서 서로 묻고 대화하고 못하는 게 많으면 그날 저녁 사기로 한다. 그건 알아서 해. 근데 여기 지나오는데 요 바로 앞 강의실에서 뭐가 웅얼웅얼 소리가 나는데 야 정말 감동. 여학생인데 애가 추리닝 바지 입고 다니는데 문 약간 비스듬히 열어놓고 책상 위에 빈 강의실 올라서 가부좌 틀고 외우고 있더라고. 먼저. 여기서 뭐 하냐 했더니 아예 외우고 미리 외우고 있는데 강의실은 안 외워지고 그래서 혼자 외우는 선생님도 지나가면 어떡할까? 그래서 외우면서 스님 지나가는 거 보면 들어가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고시생 삶이야. 준비도 해야지. 강의 놓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지? 문 열어놓고 웅얼웅얼. 그래서 또 선생님 또 감동하고 와서 시켜보니까 자연히 자랐고 박수 너는 붙는다. 붙는다고 해. 아니 그렇게 외우는 애가 안 붙을 리가 있겠냐? 그리고 그렇게 잘 봐봐. 니들이 아직 답안지 많이 안 쓰는데 알고 있는 것은 답안지 쓰려고도 안 쓸 때가 되게 많아. 근데 말할 수 있는 거는 입으로 주둥아리로 어떤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못 쓰겠니? 그러니까 니들이 아직 답안지 많이 안 써봤고 너 저기 답안지 남은 거 있다 공평하게 둘로 나눠가지고 적어도 도냐 여기 문제 있다고 멍청한 이 총무가 답안지 갖고 하나 챙겨둬. 그네 구정시 답안지 참 깜빡 잊고 하나 나눠줄게. 그 검토해야 된다는데 그냥 줄게 깜빡 잊고 하나. 아니 저기 또 몇 개 남았잖아. 다 가져두고 책상에 모셔두라고 그것도 서점 가면 500원인가 700원인가 1000원인가 뭐 달라고 하는데 꼬박꼬박 두고 그걸 야 잠깐 줘봐. 이것도 미친 새끼네 이것도. 야 이게 답안지가 바뀌었냐 우리가?
답안지 양식이 아닐 텐데. 몰라? 야, 너 이것도 내려가서 행위시 답안지 이게 뭐 잘못 줬어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전체가 무슨 16쪽이야 10쪽밖에 없는데 다 갖다 주고 행위시 답안지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이거 B5로 달라고 그러고 다시 해달라고 그러고 두 부시에 조문수첩 들고 이거 꼬박꼬박 외우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조약제보 조문수첩이 옆에 시큼해야 돼. 어? 옛날에 여기 아침에 들어올 때 여학생 들고 다니는 게 많어. 뭐 이렇게 가방 들고 뭐도 책 들고 있는데 뭐가 툭 떨어지는데 조문수첩이 떨어지더라고. 아, 갑자기 내 몸이 먼저 움직여. 주워서 줬어.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선생님이 착해서 주워 줬겠죠. 선생님 착해서 주워 줬겠죠. 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는 중요한 거 아니냐면 그 조문수첩을 만들어서 꿍꿍이 하려는 그 여학생, 다른 어떤 법학 과목의 학생이야. 그 여학생의 그 노력, 그 손에 대해서 내가 애들을 그렇게 시키거든.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는지 들고 간 거 뚝 떨어지는 건데 내가 그런 걸 시키는 사람인지라 그냥 뭐라고? 이건 걔 어떤 수험 인생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있으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섰지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도와줘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워낙 중요하단 말이야. 하고 안 하고. 오케이? 이런 게 누적됐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달 뒤, 두 달 뒤, 그러니까 그게 1년, 2년치가 쌓여가지고 2차 시험장 갈 때는 얼마나 잘 나오는 거를 조금씩 쌓아줘야 포인트 쌓아도 쌓이면 몇십만 전 되는 그거가 지금부터 자꾸 쌓아놔야 된다고.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고. 오케이? 바꿔 말하면 내가 오늘 수업 들은 것은 이해만 하고 좋다가 학교 대학 다니는 것 때 강의라면 니네들은 고시는 틀려. 오늘 수업 듣고 이해한 것은 바로 내가 쓸 수 있게끔 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그렇게 할 거야. 답안지 쓰기 할까? 수업은 없고. 대신 월요일날 내야 돼. 근데 바로 나오나 안 나오는 것은 굳이 또 써본다는 게 아니라 말로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집에 큰 화이트보드라도 뭐라고 간단간단 써두면서 자꾸 말로 해. 표현, 아까 내가 지금 굉장히 스피디하게 빨리 했는데, 앞으로도 반복하겠지만, 말로 나오면 무조건 쓸 수 있고, 말로 안 나오면, 하면 못 써. 1년에 한 번씩 어쩌다피 셋부터 가는 2차 시험인데, 하다 그런 개판 치고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지금 1차고 2차가 넉 달이지만, 그 넉 달 사이에는 다 배운 걸 가지고 다시 전 과목을 동시에 돌리는 과정이 답안지 쓰고 서브노트 확인하는데 넉 달 걸려서 간다는 거지. 그 전에 다 해둬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 지금 예비수나 일수부터 늦어. 만약 그 시간대 한다면 선생님 가르치는 거 다른 선생님들은 선생님 가르치는 거에 약 60%밖에 안 가르쳐.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니들이 뭘 보고 뭘 어떻게 할래? 일단 필요한 거 이거. 그 외에 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가로 노트. 야, 너 노트 쓴 거 봐봐. 얘 보여줘봐. 얘 보여줘봐. 되게 여학생들 쓰는 것들은 근데 얘도 남학생 치고는 노트 잘하는 편이다 이거. 아 남자들 어떤 애들 개판 애들 되게 개판실 애들 되게 너무 많어. 아 그리고 남학생들 조심해. 꼭 이거 했는데 남자들은 조문 수첩 사갖고 와. 꼭 옆에 링 달린 거 사갖고 와. 꼭 말 안 들어. 왜 그러냐? 일단 조약이 여러 개인데 다가 아니라 한두 개만 이렇게 해놓고 좀 모이면 조약별로 해치고 붙이는 거 띄어다가 다시 얘기하려고. 근데 뭐 이거 하는데 꼭 남자는 말을 한다. 스프링 갖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건만 굳이 스프링을 갖고 와. 그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쳐 몰라 했더니 뭐 다시 또 뭐야 복사집 가서 해달라면 해준다나? 그 짓을 못하러 해. 바빠 죽겠는데. 그 다음 여섯 번째. 아이고 힘들어. 그 토요일 날은 2시에 그날 배운 거 모의고사만 하는데 얘는 아는데 나 좀 봐. 토요일 날도 너 집에 멀리 와야 돼. 너 문제 보내다 그러지 하지 말고. 와서 그날 주에 배운 것만 쓰고 월요일 날 무조건 제시해야 되는데 제발 좀 부탁하는 거 나 좀 봐. 2시간 이상 써야 되지만 네가 2차 시험장에 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2시간 동안만 책 보고서라도 여기 2시간 동안만 엉덩이 붙여. 1차 통과만 2차 시험장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있을 필요 없고 4시간 혼자 더 하겠다 하지만 최소한도로 2시간만큼 있어. 2시간의 시간의 흐름을 몸소 느끼라고. 이 2시간 동안에 잘하면 내 인생이 바뀌면 2시간 동안 못하면 조지는구나. 2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긴 것 같겠는데 막상 쓰면 되게 또 짧아야. 그 2시간의 시간 느낌을 알라는 거야. 어? 쟤 봐서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하다 보면은 너 대학 다니면서 오픈북 해본 적 있어 없어? 다른 어떤 과목 오픈북 해본 적 없어 시험 볼 때? 어? 야 선생님 딱 한 번 있거든? 와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 이만큼 갖고 왔거든? 문제는 더럽게만 해내지 문제 어렵게 해놓으니까 책 어디서 뭘 받을지 오히려 더 모르겠더구만. 차라리 범위 정해 열심히 공부한 게 훨씬 낫겠다는데. 그러니까 막 보고서도 해봤자 이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 보고서도 아이 뭐 시간이 적고 뭐냐면 그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쓰고 싶은 착각에 대해서 착각 단지 생각해서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려 그러면 그리고 생각해봐. 2차 시험장에서 붙는 애들은 그냥 쭉쭉 하고 쭉쭉쭉 아이씨 하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뭐 보고 쓰는 거가 네 스스로 초라해질 거야. 안 보고 쓰려면 회독수가 높여진 상태에서밖에 없어. 그리고 짐이 두껍지만 노트는 서브 노트도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데 에? 아마도 그거 말고 니들이 포스트잇 좀 큰 거 갖고 요 챕터에 나만 꼭 기억해야 될 거를 따로 또 써두는 작업이 서브 노트에 만들거나 서브 노트에 또 서브라 불러. 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야. 오케이? 그 니들이 공부하면서 이 많은 걸 어떻게 적절히 현장에서 폭발해야 될까를 생각하는데 내가 어저께 찾았어요. 내가 전번에 내 헌법 노트 옛날에 얘기했었지. 얘기 안 했어? 헌법 조문 노트? 선생님 공부했을 때 헌법 조문 해놓고 책 모인 문제 있는 거 다 적어놓은 건데 까먹었다가 드디어 찾았는데 니들 헌법 공부했는데 옛날 30년 전에 선생님 했던 건데 딴 건 다 버렸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열심히 재밌게 한다고 해서 같이 갖고 왔어. 아직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7급 학원에서 원체 헌법 공부 안 한 새끼 있던데 이렇게까지 해도 요즘 공부는 옛날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하는데 애가 조금 충격을 먹더만. 이따 봐. 이따 보고 니들 이제 헌법을 광탈하는 놈들이 있는데 뒤진다 진짜. 헌법 광탈하는 놈들은 고시생의 고자도 자격이 없는 놈들이다. 근데 처음 시험 보는 애들이 한 3, 40% 헌법 광탈인데 헌법 만만하다고 듣고 봤다가 뚝 떨어지는데 병신이 아주. 오케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수요일 날만 선생님 강북 삼성병원에 진단받으러 가야 돼서 휴강. 이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는 처음 들을 텐데. 그런데 선생님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 날은 원래 얘하고는 벌써 익숙했어. 우리 주어진 시간으로만 부족해. 그래서 금요일 날만 저녁은 내가 사줄게. 저녁 먹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휴강한 거를 이 금요일 목요일 날 저녁 너 혹시 저녁 시간에 뭐 쓰는 거 있냐 뭐? 뭐 다른 일정? 목요일 날 12시가 밤 12시? 12시 그럼 점심은 언제 먹고 와? 어? 목요일 날 무슨 수업이야? 학교 몇 시에 끝나? 12시 50분? 야 거기서 여기 2시 오기는 또 빠듯하겠는데? 아무튼 뭐 먹으면서 오건 알아서 오건 12시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2시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 처음에 아니 연대 들어갈 때는 야 이렇게 커 그런데 막상 타다 보면 씨불
교문하고 지하철 왜 이렇게 멀어, 씨앙. 이라고 하는 거가 항상 우리 인생 항상 뭘로 돼 있어. 화장실 들어가기 전하고 나오기가 항상 모르게 돼 있는데 옛날에 연대생이라니까 너는 그래도 신학대학이니까 어? 그렇지는 않을 거라. 이 또 교회 오빠니까 옛날에 술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 연대 정형과 학생이야. 아주 똑똑도 하고 또 술만 도 기분 좋아서 막 춤추는 애였는데 근데 가끔 가다 답안지 안 내고 가끔 안 와. 그리고 와서 또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근데 그 해 연대 학생이 붙은 애가 속일 쏘는 게 있어. 근데 연대 정문에서 지하철역까지 선생님도 선생님 그 옆에 홍대 입구 근처 선생님 집이야. 그래서 선생님 초중고를 여기 광송고등학교 여기 일대를 다 섭렵을 했는데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당시 차가 다니는데 요새 다시 차 다니게 하더라. 여기 연대 앞에.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의 말로는 학교 정문 나오면은 쑥 이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환락가였단 말이야.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자꾸 주말은 더 하고 평일에도 지나가다가 선배 동문회 등등 보면 붙잡혀서 술 먹고 등등 하는 게 깨지더라고. 근데 가야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악의 무리를 거쳐야 되고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했나 했더니 여기 보면 도로 있고 그다음에 주차 근처 노란 선이 있어. 인도 아니고 차도 아닌 노란 선 안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뛰어다녔대. 그래서 바깥에 여기에서 야 술 먹자 그러면 하고 그냥 가고 고고 가고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해서 유혹을 견뎌냈다라고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연대청약과 그 여학생이 충격을 먹었어. 왜냐면 얘는 가다가도 야 술 먹자 그러면 그렇지 나의 대학 생활이요 라면서 흠뻑 빠지면서 진도했는데 정말 붙고자 하는 그 어떤 애는 뭐라고 죽지 않으면서 유혹을 물리치고 요 사이를 3년을 계속 요유로 다녔대. 저녁 시간 때. 라고 하는 거를 똑같은 생활 구조를 갖고 있던 현대중학교 그 여학생이 보더니 충격을 먹었어.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이 기집애가. 왜 이 말이 왜 걔한테 이 충격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건데,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도중에 교회 오빠니까 많은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냥 버스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별로 안 다니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앞에서 버스 타서 경복궁역? 오히려 더 여기로 가?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거기 3호선으로 타서 뭐 갈아타든지 그렇게 해서 뭐 좀 3호선에서 갈아타면 어디로? 그냥 바로 대치역으로 그냥 아, 집으로? 아, 여기 안 걸리는구나. 그럼 만약 여기 올라면? 여기 올라면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길거든요. 여기? 생각보다. 네. 죽겠어. 어. 아무리 가더라도 이쁜 여자 잠깐 보고, 한다 하더라도, 지겨워. 아, 여기, 혹시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좀 나을까? 야, 스쿠터 탄 것도 이거 탄 것도 돈 들지? 많죠. 그냥 버스 타고 가야죠. 안양역에서 아이, 아무튼, 네. 안에서 김밥을 먹건 어떻게 하고, 어? 한번, 너, 체력은 좀 있어, 없어? 없어도 2시까지나 오게 또 있죠. 아무튼 정신력, 네. 어? 늙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어? 나는 하나님 안 찾고, 막, 저기 막차 등이 이상하게 와야 되는데 안 올 때 하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엄마, 나 집에 좀 보내줘! 하고 속으로 외쳐 꼭 오더라. 하고, 이렇게 하고, 요것만 그렇고, 목요일날 저녁에 할까 말까, 이런 거는 요 수요일날 그때지만, 아무튼 수요일날은 병원 가는데 아침에 하고 가게는 때 워낙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 뭐라 그렇고, 토요일날 그렇고, 이건 해가서 월요일날 바로 여기 책상에 올려놓은 거고, 그 외에 혹시 질문? 그 외에 혹시 질문? 없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